올해도 어김없이 월급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대출 이자로요. 내 집 마련했는데 왜 가난해지는 걸까요? 58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 이름이 말죽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짊어진 빚의 진짜 뿌리는 그때부터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1966년 말죽거리 땅값 평당 300원. 자장면 한 그릇 값이면 10평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3년 뒤 평당 6,000원이 됐습니다. 20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의 영끌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초 강남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냥 논밭이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였습니다. 1963년 1월 1일 서울시가 경기도 땅을 편입합니다. 지금의 강남 서초 송파 전부 그때 서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타가 2개 터집니다.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제3한강교입니다. 1968년 12월 서울에서 수원까지 먼저 뚫립니다. 1970년 7월 7일 428km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같은 시기 제3한강교가 완공됩니다. 한강 이남 강남 땅값이 처음으로 강북과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 사건이 1년 안에 다 일어났습니다. 말죽거리에 벼락이 치기 직전이었습니다. 강북 주부들은 새벽에 밥을 먹고 나섰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내려 말죽거리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복부인입니다. 복 많은 부인이라는 뜻이죠. 몇 달 만에 땅값이 2배가 되니 다들 달려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남들 다 번다는데 나만 빠진 것 같은 기분. 그때 복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1963년 기준 1970년 강남구 학동 땅값은 20배, 압구 정동은 25배, 신사동은 50배가 됐습니다. 같은 서울이었지만 강북은 10배, 강남은 50배였습니다. 말죽거리에 뛰어든 서민들은 이미 끝물을 산 거예요. 정작 돈을 번 건 복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1970년 1월 서울시장 김현옥이 헬기를 띄웁니다. 옆에는 도시계획과장 윤진호가 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동지구 상공을 돌면서 뭘 했을까요? 투기하기 좋은 땅을 골랐습니다. 윤진호 과장의 임무는 청와대 비자금으로 땅을 사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 자금 마련이었습니다. 손정목 교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차명으로 영동 땅 수만 평을 매집했습니다. 값이 오른 뒤 처분해 그 차익을 경호실에 바쳤습니다. 투기 붐은 1971년 하반기 그 땅이 다 처분된 직후 멈췄습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 이 타이밍이 설명해 줍니다. 강남 개발은 도시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자금 조달 프로젝트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구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 1985년 플라자 합의 직후 도쿄 땅값이 폭등합니다. 5년 만에 3배가 올랐습니다. 그때도 먼저 들어간 건 정보를 가진 은행과 대기업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은 막차를 탔습니다. 1990년 거품이 꺼지자 일본 평범한 가정은 30년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회복 못했습니다. 미국 2008년 서브프라임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월가가 먼저 빠지고 서민이 마지막에 들어가 집을 잃었습니다. 나라는 달라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먼저 치고 못 가진 쪽이 상투를 잡습니다. 자, 다시 강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죽거리 이후 구조는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1988년 올림픽 전후 강남 아파트값 한 번 뜁니다. 2년 만에 2배 넘게 올랐어요. 그때도 서민은 뒤늦게 들어갔고 떨어진 뒤에야 후회했습니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닌가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또 한 번, 2013년에서 2021년까지 또 한 번, 50년 동안 최소 4번의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사이클의 꼭지점에서 팔고 빠지는 사람과 꼭지점에서 사는 사람이 갈립니다.
50년간 가격표만 바뀌었습니다. 구조는 한 글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집니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갑니다. 사상 초유의 제로 금리였습니다. 그때 등장한 단어가 벼락거지입니다. 집 안 산 사람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다는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때 급하게 집 알아보신 분 많으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말입니다. 2021년 서울에서 생애 처음 집을 산 30대는 8만 1,410이 명이었습니다. 역대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값이 오른 이유는 사람들 수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책, 금리, 공급 규제가 한꺼번에 작동했습니다. 말죽거리 때 윤진호가 있었다면 2020년대엔 금리와 정책이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2021년 여름 어느 30대 부부가 서울 외곽에 집을 샀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담보대출 5억. 매달 이자와 원금으로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당시 부부 합산 월급이 500이었습니다. 아내는 둘째를 포기했습니다. 남편은 점심값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한 달이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 금리가 급등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점 5%까지 올립니다. 이자가 2배가 됐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은행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일본만이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4년 이 부부의 집은 임의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해 서울에서만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럼 2022년 영끌 쪽이 쓰러질 때 누가 웃고 있었을까요? 2022년 초저금리 기간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3할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의 상당수가 현금 부자들의 상급지 갈아타기였습니다. 낮은 금리로 이득 본 건 대출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매도 시점이 옵니다. 강남 부자들은 고점에서 팔고 빠졌습니다. 그 매물을 받은 게 누굴까요? 2023년에 생애 첫 집을 산 영끌족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2022년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983만 원, 2025년엔 4,829만 원이 됐습니다. 3년 만에 62% 올랐습니다. 50년 전 윤진우가 하던 일, 이번엔 이름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자, 이제 말죽거리와 영끌족을 나란히 놓겠습니다. 1971년 윤진우가 영동 땅을 처분한 직후 가격이 안정됩니다. 2022년 강남 부자들이 매도한 직후 가격이 꺾입니다. 50년 강역으로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우연일까요? 1971년 뒤늦게 들어간 복부인의 가정, 2022년 뒤늦게 들어간 영끌족의 가정. 둘 다 2년 안에 파산하거나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복부인의 딸은 50년 뒤 영끌족이 됐습니다. 대물림된 건 집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2025년 2월 서울 주담대 연체율 0.35%, 역대 최고입니다. 1972년 부동산 투기 억제법이 나왔던 그 시점과 수치 양상이 똑같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구조는 같습니다. 50년 전 말죽거리에서 복부인이 당한 일, 지금 영끌족이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이 구조 안 어디에 서 있습니까? 2025년 기준 30대 1, 인당 은행 빚은 1억 218만 원, 사상 최대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숫자 안에 들어있는 분 많으실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2025년 평당 2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963년 평당 400원에서 60년 만에 약 57만 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급은 같은 기간 몇 배가 올랐습니까? 통계청 기준 약 300배입니다. 집값은 57만 배, 월급은 300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격차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도 아닙니다.
말죽거리 신화는 역사책에 나오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에서 이자로 빠져나가는 그 돈이 50년 전 윤진우가 설계한 구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겁니다.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의 선택은 다릅니다. 뉴스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할 때 누가 팔고 누가 사는지 먼저 보십시오. 계약서 한 줄 더 읽어보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영끌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분 계신가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 영상의 진짜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